현대증권 NK스에서 금 거래가 가능하게 생겨가지고 금값 관련된 경제 상황과 상관관계가 금이 금리 변동에 조금 민감한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3분기 말부터는 금 투자 환경이 본격적으로 좀 우호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금값에 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가 첫 번째 달러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주식시장의 빅스 인덱스라든지 내지는 채권 시장의 무브 인덱스를 좀 금리와 이제 물가 상승의 영향이 혼재돼서 반대로 하락에 대한 리스크 금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현대차증권에서 투자전략 시황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선이라고 합니다. 현대증권 NK스에서 금 거래가 가능하게 생겨가지고 책임자한테 금값 관련된 좀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 상황과 상관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금이 지금 금리 변동에 조금 민감한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달까지는 금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금리 인하 내지는 동결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체 자산 반대급부인 금 쪽으로 이 가격 모멘텀이 좀 살아났다. 현재는 지금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등락을 지금 거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가격이 전고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의 그 선결 과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안전자산 수요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제 금리 하락 관찰이 필요해야지만이 좀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낮고요.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고용과 소비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 연착륙에 베팅하는 흐름이 굉장히 조금 많이 쏠린 상황이고 또 금리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저희가 6월 FOMC 회의 이후에 연준의 그 기준금리 중앙값이 2023년 50bp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 가격의 추가 상승을 좀 저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3분기 말부터는 금 투자 환경이 본격적으로 좀 우호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차츰 둔화되는 구간이 현재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 코어 CPI 같은 경우도 보자면요. 3분기 말부터 절대적인 수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연내 두 차례 긴축보다는 많으면 한 차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는 더 올라가기보다는 하반기 때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과거 트렌드를 보시면은 연준의 긴축이 종료되는 구간 내에서는 달러는 대체적으로 약달러 기조를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 반등에 있어서의 환경 여건은 점차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금 관련 ETF를 점차 사모아도 될 시점이 사실 머지않아 좀 다가오고 있다. 금값에 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 같은 게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는 변수는 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첫 번째 달러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금 가격이 이제 달러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변동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의 수급이 일정해도 사실 명목 가격이 변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금과 달러화 가치는 이제 음의 상관성을 형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빅스 인덱스라든지 내지는 채권 시장의 무브 인덱스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시장이 예상을 했을 때는 금이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금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급부를 생각한다면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 내에서는 사실 금의 매력도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 금리와 이제 물가 상승률 영향이 어느 정도 이제 두 가지 혼재돼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무이자 자산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금리가 하락할 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지표와 금의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금은 사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제 금을 보유했을 때 시장 금리만큼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금 투자가 유망한 시기는 금리가 하락할 때인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금리가 상승을 할 때는 금 가격의 매력도가 희석이 되면서 이게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10년물 팁스 금리도 마찬가지지만 2년물 이제 단기 기대 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리스크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요소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연준의 추가 긴축 강화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느냐 마느냐가 조금 중요한 이제 결정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 중에는 이미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을 경험을 했고 CPI가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사이클의 종료 가능성을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리스크 요인이 그렇게 크게 잡히지만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